끝이 없다. TVN. 한별아, 한별아, 한별아. 아빠. 한 번 겪었던 사건을 재경험하는 지각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느꼈던 극심한 고통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위험한 신호예요. 지금 보이는 환영이나 환청이 그 전조 증상입니다. 빨리 떨쳐내지 않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 수 있어요. 빨리 떨쳐내지 않으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힘들 수 있어요. 그 강박관념을 떨치지 않는 한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주목받은 최초의 사건은? 미국의 미치광이 폭파범 사건이요. 뭐야? 퀴즈타임이야? 어? 심리학자 제임스 브러셀이 프로파일링을 맡았었죠. 오. 범인이 투버튼 정장을 입고 단추를 모두 채운 것까지 상당히 정교한 프로파일링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잡혔을 때 딱 그 모습이었어요. 한편으론 경찰이 그린 몽따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이 범죄 수사라는 게 어떤 알고리즘을 푼다고 해서 딱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담배는 끊을 수 있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라고 말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결국 살인 충동을 못 이겨서 2009년에 감옥에서 자살했죠. 단테의 신곡 지오편을 보면 이미 악에 관한 인간 군상을 7가지 등급으로 분류했어요. 지오편이 쓰인 게 1310년이니까 사실 그때부터 프로파일링이란 개념은 네네. 이한 박사의 책으로 배운 세상. 오늘은 문학편인가? 우리 아니 복귀한 게 확 실감나네. 저기요! 노트 떨어뜨렸어요! 저기요! 노트요? 이거 되게 고급 정보인데? 배터리가 없나? 우리 공주 왔어.
공주님 아직 안 왔어. 전화 통화했어? 애 신경 쓰이게 뭔 전화를 해. 어디 텐데? 여보, 이게 뭐야? 아, 그참 맞다. 그 은정이가 보낸 것 같은데 그거 뭔지 한번 봐봐. 여보. 이리 와서 같이 봐봐. 여보. 언제 이상한 소리 나? 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계속하지. 아직 납치된 피해자의 살해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예요. 관할서에서 저희 쪽으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팀원들 소집하지. 이딴 거 찍어서 가족들한테 보냈다는 얘기야 지금? 피해자 실종 날짜가 언제야? 경찰에선 3일에서 5일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치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요? 피해자 조은정은 고시텔에서 생활하면서 종종 2, 3일씩 전화기를 꺼두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부모님은 딸의 실종 자체를 며칠 동안 몰랐다는 얘기네. 납치 시점도 명확치 않고 추정되는 용의자도 없고 특별히 돈이나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잠깐. 음악 소리가 커서 정확히 들리진 않는데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음악이 따로 녹음된 게 아니고 현장음이라 목소리만 따로 분리하는 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잠깐만요. 저 가면 쓴 남자 손목 안쪽에 저건 뭐죠? 잠깐만. 저건 무슨 문양 같은데 흔적 같기도 하고. 음성 분석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란 얘기지? 알았어. 대두해보면 주변 인물 중에 용의자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사디스트 유형의 살인자들은 피해자는 모르는 관계일 확률이 커요. 범인 입장에선 고문을 가하고 죽이기엔 모르는 사람이 편하니까. 범죄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가학적 패티시즘의 일환이죠. 자신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누군가한테 보낸다는 것은 강렬한 지배 욕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범행 대상을 통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죠. 자신들의 잔혹함을 알림으로써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지시키고 존재감까지 인정받으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왜가 아니라 누구에게 동영상을 보냈냐는 거지. 2015년부터 서울 경기 일대에서 발생한 3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어. 미제로 남아있는 이 3건의 살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 사체를 본 최초 발견자가 부모라는 것과 범인이 부모들이 다니는 동선에 마치 전시하듯 사체를 유기했다는 점이지. 하지만 이번엔 사체가 아니라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놈이 점점 쾌락을 쫓아가는 거죠. 더한 고통을 주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끔찍한 고통을 마주하는 건 죽은 사체를 보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일 테니까요. 맞아. 3건의 살인을 통해 놈은 극단적으로 진화하는 거야.
지난 모든 사건에서 실종된 지 일주일 뒤에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패턴대로라면 남아있는 시간은 3일 정도겠지. 하지만 놈들은 동영상을 보냈어. 동영상을 보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피해자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일 텐데. 팀장님, 조은정의 사체가 발견됐답니다. 목과 가슴 그리고 허벅지에 깊은 열상이 있어요. 손톱 발톱도 몇 개 빠져 있고. 집안의 형태로 볼 때 적어도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고문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시체를 유기한 장소가 확연히 달라요. 그동안 시체를 유기했던 장소는 항상 부모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번엔 누구도 발견하기 힘든 장소에 사체를 유기했어요. 범인의 목적이 단순한 은닉이었다면 더 쉽고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장소를 두고 저런 곳을 택하진 않았을 거야. 굳이 왜 사체를 무겁게 들쳐매고 이 아래까지 내려왔을까? 놈이 패턴을 바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심경의 변화라든지. 아니, 우리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뭔가 다른 의도가 없다면 사체를 이곳에 유기했을 리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지나는 등산로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소중한 나만의 공간이 있다면 팀장님! 여기입니다! 부모님과 피해자의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 범인이 사체 유기 장소로 이곳을 택한 이유가 있었네요. 너 집에 가자. 우리 복실이 은정이 동생이에요. 외동딸이라 외로울까봐 지아빠가 사줬는데 은정이가 끔찍하게 아꼈어요. 강아지 무덤을 만들어줬네요. 네. 쉬고 싶을 때마다 저하고 둘이서 자주 가던 데예요. 은정이가 여기다 무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 반지 따님하고 함께 나눠 끼신 건가요? 없었어요. 발견할 때 없었어요. 우리 은정이 20살 생일에 나하고 같이 나눠 낀 반지인데. 용미산 공원은 조은정의 아버지와는 무관해요. CD에 적혀있는 이름 역시 조은정의 어머니였어요. 임주선. 수신된 이름 그 자체가 메시지였어. 앞선 세 차례 피해자들을 최초 발견한 대상 역시 모두 다 어머니였습니다. 범인이 고통을 주려는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였던 거야. 도대체 이 끔찍한 걸 몇 시간째 보고 있는 거야? 스탑! 스탑! 여기! 영상 속의 남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거기! 흔들리고 있잖아요? 고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저건 부딪혀서 밀린 거잖아. 보세요. 돌아보고 있잖아요? 벌써 세 번째예요.
보다시피 미확인범이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어요. 팀장님,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사전에 검출되었던 DNA와 이번에 조은정 씨 몸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범인이 한 명이 아니니까. 네? 한 명은 고문을 하고 있고 한 명은 그걸 녹화를 하고 있어. 감흥성 정신병, 다른 말로 폴리아듀. 같은 정신병적 망상을 공유하는 심리현상을 말해요. 쉽게 말하자면 가장 잔인한 서로를 끌어내어주는 유대감 같은 거죠. 2명 중 지배자의 유형의 주범이 상대적으로 약한 공범에게 먼저 살인을 감행하게 하고 그걸로 약점을 만드는 거야. 그걸로 지배당하는 놈은 살인에 눈을 뜨게 되는 거지. 우리가 다 살펴봤다니까. 아니요. 틈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스탑. 플레이. 잠깐만요. 봐요. 여기서 납치된 게 아니라니까 그냥 걸어갔잖아요. 잠깐 저랑 좀 나가시죠. 선우 씨는 화면 놓치지 마요. 복도 모퉁이에서 그림자가 생겼던 이유. 이렇게 사각지대로만 움직인다면 찍히지 않고 이동하는 게 가능해. CCTV를 피해 이렇게 유인한 거다. 근데 왜 조은정이 범인을 따라간 거지? 리와인드 해주세요. 손에 노트를 쥐고 있어. 그런데 왜 멈칫할까? 만일 자기 가방에서 꺼낸 게 아니라면. 리와인드 해주세요. 잠깐만요, 선우 씨. 저요. 한 명은 유인하고 한 명은 납치한다. 공범은 아마 여기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후미지고 외진 곳.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둘이 한 조를 이뤄서 피해자들을 납치한 거죠. 범인이 조은정을 유인한 방법. 바로 이거예요. 남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 김 여사님, 검사 잘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딸. 시험 기간인데 엄마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가게엔 별일 없었지? 손님은? 역시 우리 김 여사. 매상보다 못이 중한디? 우리 엄마 아픈 거 다 나았나 보네. 우리 딸 배 안 고파? 뭐 좀 해줄까? 아니야, 그냥 라면 사갈게. 거의 다 왔으니까 물 좀 끓여주세요. 좀 도와드릴까요? 저기 위까지 가면 되죠.
넘치실까요? 피해자의 나이, 외모, 실종 당시 정황 그럴 가능성이 있고 관할소에서 공개 수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안 됩니다, 팀장님. 범인이 아직 동영상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개입되는 순간 놈들에게 이 일은 더 이상 재밌는 일이 아니게 될 거예요. 피해자를 통해서 얻는 쾌락이 없다면 살려둘 이유가 없죠. 먼저 범인들의 행동 패턴과 직업을 통해 용의자를 좁힐 필요가 있어. 프로파일 시작하지. 네. 피해자들이 범인을 따라갔던 걸 보면 외모는 호감형. 피해자들의 나이가 20대 초중반인 걸로 봐서 범인의 나이는 20대에서 30대로 보입니다. 범행 추정 시간은 평일 낮부터 밤까지 자유로웠습니다. 사체 유기 시간은 주로 밤과 새벽이었고요. 범행 시간과 사체 유기 시간으로 미루어 볼 때 범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더라도 시간의 구애를 받는 직업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디스트의 특성상 인간관계는 굉장히 폐쇄적일 거예요. 공범 가운데 지배자 유형은 그들 사이를 교묘히 통제하고 있겠죠. 고문을 가하는 특징으로 봤을 때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때 받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뇌의 특정 부위에 손상을 주기도 하죠. 그들 가운데 공격적인 성향과 지배적인 성향이 강한 사디스트는 폭력이나 방화, 가학적인 살인으로 그 무력감을 이겨내려고 하지. 결국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잇는 거야. 특이한 점은 범인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 사이의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무작위로 피해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야. 미리 피해자의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들의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죄송합니다. 지금 급하게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 딸 권유진을 데리고 계신 선생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딸아인 제게 전부입니다. 우리 유진이 아무 일 없이 경찰은 이틀 전 실종된 권유진 씨를 지난 2년간 연속적으로 발생된 남천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언론사 연락해서 추후 보도 통제. 네, 알겠습니다.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여대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연쇄살인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확실하게 연결지을 만한 단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어디 가려고? 걔네들이 널 못 찾아낼 것 같아? 선배, 밤새신 거예요? 어제부터 이 토할 것 같은 가면을 3,560번은 본 것 같아. 가면을 뒤집어 쓴 미친놈한테 고문당하는 여자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새겨가면서 지금까지 총 22시간 동안 쭉. 아니 근데 얘네는 왜 이러고 있어요? 내가 진짜! 아유 리노야, 이렇게 험한 꼴 보면 안 되지 그지? 잠깐만 뒤돌아 있어? 기다려. 됐다. 특별한 문신은 아니었어. 요즘 젊은 남자들이 손목에 많이 하는 문신이네요. 이것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해내긴 힘들어. 4년 전에 봤던 모양이에요. 4년 전? 어디서? 2013년 유명 연예인이 음란 동영상이 퍼져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8개월간 대대적으로 음란 사이트에 대해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작성된 사건 파일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와봐. 같이 확인해보자. 그게 67,321페이지짜리라서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6만... 야, 그거 다 확인하려면 수십 명이 붙어도 모자라겠다. 오디오 분석이라도 먼저 해볼까? 그냥 내가 해도 되는데. 이럴 땐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답답하더라도 좀 참아요.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따님에게서 오는 건 뭐가 됐든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꼭 저희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 들었어요. 찾아왔던 기자들한테. 그게 뭔지. 혹시 보셨나요?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유진이가 시험 기간이라고 친구 집에 공부하러 간다고 했는데 제가 가게 좀 보라고 했어요. 갑상선 때문에 검진이 있었거든요. 나 때문인 거죠?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남편은 유진이만 보면 그랬어요. 야가지라고. 세상 험한데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근데 난 아니라고 했어요. 착하게, 정직하게, 남도 도와가면서 살라고.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괜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권유진 씨 꼭 찾을 거예요. 정말 부탁드려요. 스탑! 여기 이 테이블 좀 확대해 주세요. 같은 테이블이에요. 저 벽면에 그림이 걸려 있었고 창문으로부터 거리를 보면 못자국 위치와 그림 위치가 같아요. 같은 공간이란 말이죠. 손목에 새겨져 있는 S는 S컬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S컬처? 은밀하게 운영되던 인터넷 방송으로 가짜 SM 동영상을 제작했어. 4년 전 음란물 수사 때 사라졌고. 해외 서버를 사용해서 정확한 기록이 전혀 없어. 설마. 왜요? 잠깐만. 나 좀 금방 나갔다 올게. 맛있겠죠? 불고 없어? 울프의 날씨야. 아유, 누나가 여길 왜? 기억나지? 우리가 최고였을 때. 치워. 보기 싫으니까. 누나 바쁘니까 묻는 거나 대답해라. 아, 이런 거 넘기는 거 소문나면 나 영업에 차질이 엄청 생기는데 진짜. 보냈어. 간다. 불그라우스. 난 누나가 배신자라고 생각 안 해. 이름 장세덕, S컬처 운영자예요. 나이 31세. 강간 폭행, 음란물 유통 등으로 감옥에 여러 번 다녀온 기록이 있고요. 주소는 남천시 하회로 유가, 직장은 성운상사, 무역회사로 등록돼 있어요. 강제덕의 어릴 적 기록에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어. 친모는 오래전에 가출한 걸로 돼 있고. 교도소에서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되면서 사디스트적인 성향이 강해진 거죠.
누구시오? 강재덕 씨 만나러 왔습니다. 특수범죄수사부에서 나온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가요. 여기 없으니까.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경찰이 왜 우리 집에 오는 겁니까? 조사할 게 뭐가 있다고?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당장 꺼져! 강재덕!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어? 나 감옥 안 가. 다시는 안 가다. 정말. 안 돼, 멈춰! 진정해. 진정하고 내려와서 나랑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어? 강진욱! 알았어. 아드님이 도주 중에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렸답니다. 죽었답니까? 슬퍼 보이시는군요. 그걸 말이라고. 당신 아들이 죽으면 어떨 것 같은데. 상심이 크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네분은 4건의 살인사건과 1건의 납치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 버러지 같은 새끼 이제 죽었잖아. 그만 내 집에서 나가. 현재 납치되어 있는 피해자를 구해야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무질서, 누군가를 통제하는 사디스트적인 특성하고는 거리가 먼 지저분한 방안. 거울이 하나도 없다는 건 자신을 부정하는 심리.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은 욕구를 표현한다는 건 반대로 누군가에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증거. 오히려 지시를 받는 게 더 편한 피지배자형. 이 차 피해자였던 최은세의 손톱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살인을 기념하려고 전리품을 챙긴 거죠. 주변에 따로 나온 건 없습니다. 아, 강재덕. 그 새끼 잘 알죠. 저랑 같이 방송도 몇 번 했었는데. 왜요? 봤잖아요, 불한 거. 아니, 실제로 이런 거 찍는 놈 있으면 그건 사이코패스죠. 이 중에 아는 사람 있어? 말하면 풀어줄래요? 똑바로 봐. 이 사람이요. 에스컬트에서 강재덕과 같이 일했고 손목에 같은 모양의 문신이 있답니다. 윤정석. 강재덕과 동갑이고 8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주소는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NCI에서 나왔습니다. 윤정섭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혹시 어떤 사이세요? 들어오세요. 그이가 전화를 안 받네요. 집을 잘 꾸미셨네요. 정돈도 잘 돼 있고요. 남편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서. 요즘 윤정섭 씨에게 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특별한 일이요? 아니요,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글쎄요. 강재덕이라고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네, 알아요. 저희 남편 친구인데. 네, 일방적으로 묻지만 마시고 왜 그러시는지 설명을 좀. 강재덕 씨가 사망했습니다. 강재덕 씨는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도주 중에 사고로 사망한 겁니다. 근데 왜 저희 남편은. 재덕 씨랑 저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예요. 덥지 않으세요? 아니요. 남편분이 술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제가 마신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을 왜 찾아오신 거죠? 강재덕 씨 지인에 대한 일반적인 탐문 수사였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질서 있게 잘 정돈된 집안, 사방에 걸려있는 거울, 집안 곳곳 상황을 통제하려는 사디스트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 송유영이 단추를 채우고 소매를 내리는 걸 봤나? 예. 윤정섭에게 당한 폭행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겠죠. 학습된 무기력함이라.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걸까요? 맞아. 송유영은 윤정섭이 잡혀가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 끊긴다고 믿고 있어. 협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야. 제가 잠복하죠. 윤정섭이 돌아올 때까지. 송유영 씨! 송유영 씨! 지금 바로 집 주변부터 수색하세요. 빨리. 네. 팀장님, 송유경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돼. 분명 송유경은 윤정섭을 찾아갔을 거야. 여기가 마지막이야. 계속 휴대폰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고. 경찰이 찾아왔다는 걸 윤정섭이 알게 된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권유진이 위험해질 거야. 팀장님, 어떤 여자분께서 찾아오셨는데요.
송유경 씨, 어떻게 된 겁니까? 불안해서 그 일을 찾아갔었어요. 남편분에겐 뭐라고 말했나요? 사실대로요. 경찰에서 찾아와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묻는다고. 있는 그대로요. 폭행당하신 겁니까? 그 애가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송유경 씨, 숨기는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주세요. 전 사실 술을 마시지 못해요. 남편분이 술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제가 마신 거예요. 평소에는 자상하고 좋아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귀신 같은 년 진짜. 술을 많이 취했을 때만 그랬어요.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겁이 나서 그랬어요. 그냥 배신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반지 남편분이 주셨나요? 네. 제 생일 선물로요. 왜요? 생일이 며칠 전이셨네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그 반지 따님하고 함께 나눠 끼신 건가요? 우리 은정이 20살 생일에 나하고 같이 나눠 낀 반지인데. 피해자의 것과 같은 반지로 보이네요. 남편을 찾아갔어요. 카드를 치면 며칠씩 연락이 안 되곤 해서. 술집 앞에서 만났는데 느닷없이 날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후론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저쪽 2층입니다. 올라가시죠. 자, 공작 그만. 윤정석.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따라와. 오실 필요 없어요. 따뜻한 차나 한잔 하실래요? 긴장한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네요. 놈은 절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거예요. 지배자 타입이에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미리 계획하고 연습하죠. 신문실 에어컨 끄고 조명도 낮추지. 심리 지조예요. 심리적 고문이라고도 하죠. 밝은 조명과 완전한 어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수시로 높이거나 내리는 방법으로 용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놈이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한 상황에 최대한 다른 환경을 만들어야 돼. 안 들어가실 겁니까? 잠깐, 놈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납치된 권희진의 위치를 알아내려면
윤정섭이 실수하게 만들어야 돼.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놈을 자극해보죠. 기분 좀 어때? 사체에서 DNA가 검출됐어. 지금 조사 중이니까 곧 나올 거야. 증거품들도 다 나왔고. 이걸로 한 건가? 손톱을 뽑을 때 여자들이 고통받는 얼굴을 보면서 좋았나? 뭐야 그 표정은? 범행을 인정한다는 건가? 차에서 공구 좀 나왔다고. 이 여자 손톱을 내가 뽑았다는 겁니까? 강제덕은 유인을 했고 넌 납치를 했어. 두 명의 DNA가 다르다는 건 두 명은 강제덕이 했고 나머진 너란 얘기야. 그지? 왜? 강제덕이 처음엔 싫다고 하던가? 그래서 강제덕을 통제하려고 네가 시킨 거야?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다 우리 형사님. 강제덕이랑 에스컬처에서 일했었지? 강제덕. 그 자식은 요즘 뭐하고 산답니까? 윤정서 잘 들어. 증거들은 이미 다 차고 넘치니까 쓸데없는 허세는 집어치우는 게 좋아. 그런 법대로 하시든가. 윤정섭은 지금 일부러 더 강한 척 행동하고 있는 거야. 본능적으로 나오는 방어 행동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무너질 놈이 아니에요. 송유영 지금 어디 있지? 윤정섭, 너 딱 기다려. 이것만 나오면 아주 빽빽한 테니까. 팀장님.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송유경 씨 지금 엄청 무서워하고 있을 거예요. 가장 송유경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네야. 자네라면 송유경을 설득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더 늦어지면 권혜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결정 자네가 해.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온라인 아니면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 되게 못하는데. 유경 씨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잊고 있었던 오래전 내가 떠올랐고. 21살 때였나? 목소리가 되게 좋았어. 뭐라든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뭐든 함께하고 싶어서 해킹을 배웠어요. 남자가 그쪽 전문가였거든.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난 그때 다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뺨을 때렸어요. 그게 시작이었는데 점점 더 심해졌죠. 나한텐 그 사람이 전부인데 기댈 곳 없는 날 받아준 남잔데. 누구도 유경 씨 상처 줄 수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납치당한 권유진 씨가 있는 곳을 아는 건 남편뿐이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알면 권유진 씨는 살 수 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둘이 그 시절에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전 납치된 그 여자분 살리고 싶어요. 권유진 씨 지금 어디 있어요? 경찰들이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던데 정말 당신이 죽였어요? 아니죠? 왜 그랬어요?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야, 이 여자 내보내. 나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강재덕 같은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말 들었으면 좋았잖아요. 권유진 씨 지금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걸 왜 말해야 돼? 차려, 송유경! 저 새끼들은 지금 우리한테 살인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라고. 다섯 명이라고. 여보, 제발 말해줘요. 말했지.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가. 어이! 이 여자 내보내고 니들이 찾아, 알겠어? 안 나가고 뭐해? 나가 당장! 당신 정말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 절대 말하지 않아. 남편이 정말로 여자들을 죽였어요. 산모의 부서 때문에 역까지 서류만 작성하시면 곧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유경 씨 되게 용감했어요. 유경 씨는 앞으로 혼자서도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강재덕은 유인을 했고 넌 납치를 했어. 두 명의 DNA가 다르다는 건 두 명은 강재덕이 했고 나머지 너란 얘기야. 그지? 사진에선 윤종섭의 집에서 보았던 질서가 존재하지 않아. 게다가 윤종섭도 강재덕도 친모에 대한 분노가 핵심 트라우마가 아니야. 도대체 두 사람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지? 일부러 강한 척하고 있습니다. 김현준이 신문하는 순간에도 강한 척했지. 이 자식은 요즘 뭐하고 산답니까? 그럼 법대로 하시든가. 적대적인 행동 패턴이 아니라 방어적인 행동 패턴이야.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송유경 영상 들어봐.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있어. 제 눈에는 겁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스톱. 리와인드 해봐. 눈을 먼저 마주친 적은 송유경이야. 네? 겁이 난 거라면 얼굴이 아니라 딴 곳을 보고 있어야 돼. 눈을 마주칠 순 없지. 끔찍하게 살해된 사진을 보고도 두려워하지도 혐오하지도 않네요. 저 여자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데요. 놈이 송유경을 관찰하고 있어. 윤정섭은 송유경이 이끌어주길 기다리는 거야. 정말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잠깐. 이건 뭔가 확인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정신 차려, 송유경! 저 새끼들은 지금 우리한테 살인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라. 5명. 5명이라고. 정말 당신이 죽였어요? 아니죠. 왜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윤정섭에게 호소하면서 윤정섭에게 모든 걸 인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야, 이 여자 내보내. 나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이 사건에서 자신은 배제시키라는 것을 지시한 후에 당신 정말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 절대 말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까지 받아내고 있어. 송유경 지금 어딨지? 미친년. 저런 창녀 같은 년 죽여버려야 돼. 집을 잘 꾸미셨네요. 정돈도 잘 돼 있고요. 남편분에겐 뭐라고 말했나요? 사실대로요. 경찰에서 찾아와서 살인사건에 대해서 묻는다고. 있는 그대로. 강제덕과 윤정섭을 이용해 자신도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이 모든 걸 꾸미고 계획한 사람 송유경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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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가려는 곳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 땅이 안 보일 때까지 밤하늘에 비추는 달빛을 잡고 I'm dreaming again. 송유경에게 남잔 도구일 뿐이야.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 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뭐야, 당신? 손석주 기자라고 합니다. 그냥 좀 가시지. 난 잘못한 거 없어. 실종된 이진준 순경 사체 발견. 이상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리 팀 전체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